예, 금요일 기획 특집입니다. 발행 시장을 통한 이 매매 전략, 틈새가 있고 또 관련 종목들에 이런 영향이 있을 때는 변동성이 꽤 크거든요. 예, 지난 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가졌는데 오늘은 특별히 유무상 증자와 관련된 매매 전략을 집중적으로 좀 파보겠습니다. 다냐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도 참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유무상 증자입니다. 보통 증자라고 하는 게 주식을 발행하고 회사는 그 돈을 받아들이는 게 유상 증자인데 유상 증자도 이제 매매 유형이 있고요.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유상증자라는 거는 네. 자본을 조달할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려 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자금의 용도, 이게 운영자금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건지 아니면 타법인 취득인지 아니면 설비 투자 확충인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타법인 취득 같은 경우에는 과연 취득하는 법인 가치가 적정한지 이것이 오히려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네. 돈을 빼나가는 구조로 하는 건지 이 부분 한번 조심해 봐야 되겠고요. 그 종류별로 본다면 일반 공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상증자가 있고 전환상환 우선주가 있는데 삼자 배정하는 네. 경우도 있고. 자, 예. 이거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 일반 공모와 주주 배정하고는 할인율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자본 조달할 목적이 크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주주가 아닌 일반 대중에게도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인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주주 가치로 훼손시키는데 가장 안 좋은 유형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주주 배정 실권 그 일반 공모고요. 가장 안전하는 것이 삼자 배정입니다. 예. 일단 그 주주 배정으로 했을 때는 금감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자본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주주 배정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금감원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자금 용도에 대해서 명확히 이게 소명이 되지 않으면 금감원의 승인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자본 조달까지 기간이 걸릴 수 있고 대신에 삼자 배정은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주 가치 훼손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일단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정 기업이 그 회사에 대해서 삼자 배정으로 돈을 내면서 주식을 확 사들어오거나 네. 혹은 삼자 배정을 통해서 사실은 대주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내용을 공시를 하잖아요. 네네. 유상증자 이제 공시 내용에서 체크 포인트는 우리가 공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공시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예. 체크 포인트를 볼게요. 첫 번째는 자금 용도입니다. 네. 이게 타법인 취득인지 아닌지 보면 자금 용도는 이거는 모트로엑스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거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해서 116억을 조달하는 공시를 했습니다. 발행 주식 수는 544만 주는 확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일반 공모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여기서 보면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발행 가격 예상 발행 가격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확정 발행 기일이 언제인지 네. 그다음에 가격과 기일, 예. 청약일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납입일이 언제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최초의 예상 발행 가격보다 주가가 확정 가격이 낮으면 회사에서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돈이 잘안 조달 금액이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죠. 예.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조건 발행 주식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발행 확정 가격이 높은 네. 게 회사인 유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확정 발행 가격과 청약 그다음에 납입일 이 부분은 네. 이제 봐야 되는데 주가를 비교해 보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2차 발행 가격이라든가 1차 발행 가격이라든가 이런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호재성 기사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는 기업들은 실권주가 발생합니다. 네. 보통 청약률이 85% 미발행 주식들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확실히 체크해서 그 일정에 맞게끔만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기회의 어떤
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납입일입니다. 확정 발행 가격하고 납입 시점에서의 주가하고 괴리율이 없으면 청약을 했다가도 이거를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상 발행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낮으면 그 주식을 청약을 하는 게 시장에서 사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더 싸죠. 투자자한테 예. 유리하기 때문에 대량의 실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청약일과 납입일, 그다음에 2차 발행 가격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을 때 회사에 긍정적이기 네. 때문에 그런 유형의 패턴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유상증자해 가지고 돈을 더 이제 자본 조달을 하겠다. 별로 사실 기분 안 좋잖아요. 네네. 예. 돈이 없나 이 회사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성장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좋은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운영 자금이라든지 이러면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시기 전략 가격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삼을 거냐 이게 오늘 맞습니다. 포인트잖아요. 네네. 그러면 유상증자 공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통해서 어떻게 그 매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지금 이제 공시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이 예. 권리락 기준이 있습니다. 네. 공시 내용이 주주 명부를 확정하는 날이 만약에 15일이라면 네. 주주 명부를 확정하는 것은 2일 거래 전에 명부를 확정하고요. 그 다음 날 권리락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모트렉스를 예를 들어보면 주주 명부를 확보해서 권리락하는 날이 1월 14일입니다. 예. 공시사항에 보면 주주 명부 확정일이 15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이 뭐냐면 1차 발행 가격이 산정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보면 자 14일이 권리락 가격이고 1차 발행 가격 확정일이 13일이기 때문에 13일 시점에서는 주가가 하루 등락이 이렇게 10% 가까이 움직이는 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2월 15일이 2월 19일이 2차 발행 가격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차 발행 가격이 낮고 최초 2,250원이 회사에선 예상 발행 가격이었는데 1차 발행 가격은 1,700원으로 회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괴리는 낮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확정 발행 가격은 보통 5일 거래 전에 주가 거래량과 주가의 가중 평균을 통해서 산술 평균을 나타내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2차 가격을 높은 시점으로 보기 위해서 보통 2월 19일이 2차 확정 발행 가격 기준인데 통상적으로 3일에서 5일 전에는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크게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를 봤을 때 뭘 봐야 되냐면 1차 확정 발행 가격과 2차 확정 발행 가격이 확정되는 그 주의 주가 움직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그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1970원으로 유상증자 발행 가격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일이 있고 납입일이 있습니다. 네. 유상증자 청약일 보면 공시 내용을 다시 한번 살짝 보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청약일이 2월 24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청약일이고 납입일이 언제냐면은 납입일이 그 3월 3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모트렉스는 그 월요일과 화요일이 청약일이기 때문에 1970원보다 현재 주가가 높기 때문에 청약률은 높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3월 4일 날이 납입일인데 납입일 시점에서 주가가 빠져서 2,000원, 1970원과 2,000원 사이에 있다면은 납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시 내용을 봤을 때 모트렉스는 청약일이 다음 주 월 화요일인데 이미 현재 주가는 발행 가격보다 높고요. 그다음 주시장이 불안해서 주가가 되밀린다면 3월 4일이 납입일이기 때문에 3월 4일 날 납입일 시점이 2,000원 선이라면 청약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내용의 보도 자료라든가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약일과 납입일 시점에 확정 발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를 괴리율을 본다면 예. 이거를 우리가 살 거냐 말 거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유상증자를 왜 하느냐, 뭐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모트렉스라는 예를 들어주시는 종목도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발행가액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맞나 한번 체크해 주시죠. 발행가액을 5,000원 잡았는데 지금 현재가가 4,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네. 일부러 제가 차이를 많이 뒀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증자 사건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는 현재 가격을 좀 올려야 할 가능성이 있고 그 타이밍을 노리면 주가 오르는 걸 좀 활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예, 예. 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르면 단기적으로는 그 이벤트는 소멸된 거니까 그 차익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행하는 가격이 얼마냐, 현재가는 얼마냐, 일자 요걸 활용해서 단기적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예, 유증은 이해가 됐고. 무상증자를 간혹 합니다. 네. 무증은 옛날에는 무상증자하면 앉아서 주주 입장에서 주식을 더 받는 거니까 무조건 호재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또 꼭 그렇진 또 않더라고요. 예, 네. 무상증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 무상증자는 호재입니다. 무상증자 네. 발표하면 그 다음 날은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죠. 왜냐하면은 주주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식을 주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네, 자금으로 자산을- 주식을 그렇죠. 발행해서 더 주는 거죠. 네. 예.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에 네. 나중 되면은 희석이 돼요. 그러면은 무상증자가 단기적으로 호재라서 주가가 상승하지만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그다음에 무상신주가 상장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거든요. 네. 무상증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한 주당 무상증자 비율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펌텍코리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신주 상장 후에 한 주당 5.7주를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네. 최근 들어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스 같은 거는 한 주당 한 주를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세였고 또 어떤 무상증자는 한 주당 0.5주 무상증자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무상증자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30일 날 한 주당 5.7주의 무상증자를 준다고 해서 공시 후에 시초 가격이 상한가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초가가 상한가로 시작하면 그날은 내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빠지면 여기서 상한가를 마감해서 그 다음날 간다면 먹을 게 있지만 이미 상한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날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가급적 피하거든요. 네. 보통 무상증자 같은 공시를 할 때 1대1 비율로 했을 때 아침 시초 가격이 10% 미만이면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으로 공략할 기회가 나온다랍니다. 그러면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예를 들면은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최근에 무상증자 공시를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그러면서 시초 가격이 10.79% 하락했다가 장중 시장유인을 해서 3.19% 상승까지 상승폭이 줄어드는데 결국에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이슈화될 수 있고 매수의 관심세가 모입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 탄력은 부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무상증자 공시를 통해서 그 다음날 시초가격이 10% 미만 이내에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 5%에서 7% 잘 가면 20% 되겠지만 이건 욕심이겠고요. 예. 보통 5% 정도의 시세 차익을 먹을 목적이면 1대1 무상증자에서 아침 시초 가격이 10% 미만으로 시작한다면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권리락 이후에 신주가 나왔을 때는 매물 부담이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이후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만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아까 유상증자는 청약일과 납입일 그 며칠 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포인트가. 네. 네. 청약일 시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회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청약일보다 더 중요한 건 납입일입니다. 납입일.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네. 매매 시점에서 납입일. 그렇습니다. 네, 납입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슈 흥행시키기 위해서는 대신에 회사 청약률이 그렇죠. 청약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의 또 보도자료 긍정적인 이슈화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그 주식 가격에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유상증자에서는 2차 발행 가격, 네. 2차 발행 가격이 그 확인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3일에서 5일 거래일 사이의 주가 움직임, 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청약일, 그다음에 납입일 같은 경우는 청약률이 200대 1의 청약률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시장 요인으로 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청약을 실권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고 무상증자는 권리락일 날 시초가를 공략하는 게 일단은 핵심 맞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예. 삼자 배정하고요. 전환상환 우선주 요건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짧게만 좀 네. 얘기를 해주세요. 매매 전략. 예. 전환 상환 네. 우선주는 뭐냐면 3자 배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3자 배정하고 다른 건 뭐냐면 네. 리픽싱이 있어요. 가격 조정하는 가격 거죠? 조정을 네.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변동의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냐면 제가 이걸 한번 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단히 짧게 잡으니까 네. 루트로닉을 보면 루트로닉을 보면은요. 자, 이거는 전환상환 우선주 가격이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1,600원입니다. 네. 근데 현재 주가가 8,000원 미만에서 주식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궁극적으로 지금 시점보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발행 가격이 낮지만 이미 전환상환 기간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주가가 낮지만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국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행가격은 낮은 그 전환 가격 행사한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발행시장에서 오늘은 이제 유무상 증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 사실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 그걸 잘 노리면 확실한 수익을 내릴 수 있는 구간인데 내용 자체가 이제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잘 설명을 드렸나 조금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또 다음 주에 오시니까요. 추가적인 이야기 하도록 하죠. 예. 다냐 선생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의 구체적인 오늘 시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